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아직도 떠올리기만 해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그런 경험이다. 대체로 겁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는 그 사건 이후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내가 다녔던 대학 캠퍼스는 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도서관은 유독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도서관은 197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밤이 되면 낡은 목재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다. 게다가 천장에 달린 오래된 형광등은 수시로 깜빡이며 기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나는 시험 준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도서관은 24시간 운영되었지만 밤이 되면 학생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조용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 10시가 넘어가자 나는 나와 경비 아저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 이 시간이 되면 피곤해서 공부가 잘 되지 않기 마련이지만 굳이 도서관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고속 인터넷 때문이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속 터지는 인터넷 속도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도서관의 빠른 인터넷은 큰 매력 중 하나였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자정을 막 넘겼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내 맞은편에 놓인 책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땅에 떨어졌다.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상하게도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등 뒤로 싸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그저 피곤해서 환각을 본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30분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 즈음에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는 확실히 달랐다. 쿵쿵거리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다가 용기를 내어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 소리가 시작된 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소리는 내가 막 떠난 자리로부터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서서히 불안함이 엄습했고 그때 나는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경비실의 문이 빗장으로 잠겨 있었다는 점이다. 그 시간에 경비 아저씨가 어디론가 떠나신 모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기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순간 나는 도서관 복도의 창문에 무언가가 비친 것을 봤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실루엣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 모습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마치 고대의 흑백 사진 속에서 막 걸어나온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 실루엣이 창문을 향해 가까워지더니 이내 창문을 완전히 가로질러 내게 다가왔다. 그 무언가는 비현실적인 속도로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도서관을 빠져나가 밤거리를 잇는 힘껏 달렸다. 어쩌면 경비 아저씨께서 돌아오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비실로 다시 갔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밤거리를 방황하다가 학교 근처 24시간 카페로 들어가 오랫동안 진정해야 했다. 그 후론 나는 밤에 도서관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도서관에는 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한 학생의 영혼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때 그 실루엣이 누구의 것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피곤했던 나의 환상이었다고 애써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나는 도서관을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있을 때마다 섬뜩한 기운을 느끼곤 한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실루엣이 나타날 것만 같은 기분에 조금씩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평범한 대학생인 민주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 기숙사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학교 캠퍼스는 이미 조용해졌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민주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빠른 걸음으로 기숙사로 향했다. 기숙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주는 뒤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귀찮았던 민주는 그저 바람에 나뭇잎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았다. 기숙사 호수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득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었다. 어두컴컴한 기숙사 복도를 걸으며 기분이 찝찝해지기 시작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문을 잠그고 불을 켰다.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방에 있으니 마음이 놓였다. 책상에 앉아 나머지 과제를 하려고 노트북을 켰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질 때쯤 피로가 밀려와 잠깐 눈을 붙이기로 했다. 그의 방 창문 밖에서는 조용히 바람만 불고 있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주는 잠에서 깼다. 뭐야 이 시간에? 누군가 문 앞에 있는 듯했다. 그는 안에 있는 게 불안했지만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다. 살며시 방문 너머를 보니 복도는 어둡고 아무도 없었다. 문을 닫고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그에게서 점점 다가오는 듯했다. 민주는 갑자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가까워지는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었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 형체가 점점 가까워져 방문고리를 잡으려고 할 때 민주는 본능적으로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숨을 고르며 방문에 기대어 서 있자니 문 너머에서 머지않은 곳에 다시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듯했다. 누군가 저기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민주는 모르는 척 눈을 질끈 감고 꿈에서라도 깬 듯 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고 밖은 점점 밝아졌다. 새벽의 찻빛이 창틈으로 들어오자 어두웠던 방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방금 겪은 일이 꿈일 수도 있을 거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새로운 기숙사에서는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가끔은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곤 했다. 민주는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고 결국 그 모든 이상한 일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 대학을 졸업할 즈음 민준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온 고등학교 동창이 그랬다. 야, 그 학교에 귀신 나온다는 얘기 들어봤어. 거기에서 어떤 학생이 몇 년 전에 실종됐다던데 아직도 그 주변에서 그 학생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대. 민주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공포와 불안의 실체가 그 실종된 학생과 관련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용히 친구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왠지 모르게 자신이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민준의 대학 생활은 끝났지만 그가 겪었던 이상한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때때로 악몽으로 나타나곤 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과로로 인한 환상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했지만 그날의 경험을 겪었던 민준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이 진짜로 그를 따라다녔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채로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남자가 이사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석이었고 그는 도시 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이 작은 마을로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주민들은 친절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폐가에 대한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폐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제히 조용해졌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 한 가족이 살았던 곳이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사라지고 그 집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와 사람들이 뛰쳐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네. 민석은 그 이야기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쯤 그 집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혼자 폐가를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렸고 민석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민석 주위를 감싸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 생각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커지며 돌아 라고 반복했습니다. 민석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발걸음을 옮기다 발에 걸려 넘어진 그는 무엇인가를 밟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고 집안은 어둠과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석은 두려움에 떨며 불안한 심정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높은 곳에서 나이가 빠진 피아노의 건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무작위로 울리는 음들이 극도의 불협화음을 이루며 더욱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석은 서둘러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는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창백한 얼굴로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민석 쪽으로 손을 뻗어왔고 그 순간 민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집 밖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던 소리와 그 여인의 모습은 흐릿하게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다시는 그 폐가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몇 년 후 우연한 기회에 그는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폐가에 살았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담긴 가족의 얼굴은 그가 그날 밤 폐가 안에서 보았던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민석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은 폐가에 남겨진 가족의 영혼이었고 여전히 그 집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가까이 올 때마다 그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